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조금 바꿔서 알아봤습니다. 이호석 PB의 종목의 참견 종목들 가운데 거래량이 높았던 종목들 순위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략을 9월에 해주셨던 우리기술투자가 어제 가장 거래대금을 많이 동반했던 종목이었고요. 그간 수익률은 51%가 나온 종목입니다. 이 밖에 이수페타시스, 다날, 비덴트, 강원랜드,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주와 IT, 카지노 관련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좀 사보려고 한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런 우크라이나발 리스크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세가 좀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주셨는데요. 이호석 PB님은 이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리뷰할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연결 영업이익이 한 7,900억 정도 나왔고요. 이게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000%가 넘어가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이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우리기술투자가 투자를 했던, 말 그대로 창투사로서 투자를 했던 그 회사에서 이제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계속 저희가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한 7% 중반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언급이 많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가상화폐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실물자산의 가격이 좀 더 이제 가치가 더 두드러지게 되면서 가상화폐와 같은 이제 실제하지 않는 자산들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방금 저도 댓글을 확인하고 있지만은 비트코인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것도 결국에는 이러한 사태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면 실물자산에 갔던 관심이 다시 한번 더 옮겨가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뭐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하면 결국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연동해서 이 회사의 주가도 따라서 변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놓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관련 이슈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꾸준하게 있어 왔고요. 특히 이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한 1조 정도 된다라는 평가도 있었으며 또 이제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 이런 모멘텀은 주가를 언제라도 이제 띄울 수 있는, 들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가상화폐 가격,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연동이 될 텐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많이 낙폭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추후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올 경우에 우리 기술 투자 또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비트코인의 저지선은 3만 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방송 내용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3만 달러면은 3,600만 원 정도 시세. 과연 그렇게 될지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두나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 가치, 이 상장 이슈가 아직은 남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현재 8,000원대 주가를 가리키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덧붙여서 우리기술투자, HMM, SD바이오센서 이 세 가지 종목은 굉장히 실적이 고성장하면서 현금 자산이 많이 쌓인 그 종목,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으로 저희 마켓인사이드에서 한번 카테고리 분류해보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목표 주가 도달한 종목이 있는데요.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EM텍입니다. EM텍은 이제 전자담배 관련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뭐 본업으로 친다라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용 음향기기 말 그대로 스피커를 이제 만들고 있고 이것이 주력이었는데 최근에는 매출 비중이 전자담배 쪽으로 현재 많이 옮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자담배가 제가 어제였죠? 말씀드렸던 EM텍과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많이 피던 관련형 담배 같은 경우에 막 종이로 말아서 피는 관련형 담배 같은 경우 점점 더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오히려 더 깔끔한 이제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포인트로 놓고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이 아직까지도 전자담배의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 성장성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BAT 전자담배 글로프로 슬림이라는 게 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이제 일본에서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 전자담배 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한 5배 정도는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EM택의 제품이 이제 글로우의 점유율 자체가 조금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글로벌 전체로 보았을 때 점유율이 16%에서 한 18%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엠텍이 상대적으로 KTNG랑 계약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 이엠텍은 오히려 이제 해외 시장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글로벌이든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헬스케어라든지 디지털 뷰티와 관련된 제품들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뇌파 융목합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FDA 인증을 지금 맡겨놓은 상황이고요. 일단 작년 12월에 이제 인증하고 출시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뷰티와 관련한 피부 건강이죠. 피부 건강과 관련된 기기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도 지금 관련된 부품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분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전자담배와 별개로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뭐 피부 관리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가격이 이제 다소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위쪽으로 더 열려 있다. 뭐 추세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목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면요. 우선 지금 43,000원 찍고 다시 찍고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목표가를 48,000원으로 정했습니다. 43,000원 가격은 이제 이미 한번 매물을 뚫어내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48,000원까지 2차 목표가 놓고 이후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그 위쪽의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추세를 보여준 이후에 진입했습니다. 2월 17일에 알아봤던 이 종목이 목표가에 이미 도달하면서 고점 기준으로는 14%의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지금도 주목해보자는 의견에 2차 목표가 48,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략 알려주셨던 이렌텍도 ESS 그 배터리 팩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EM텍은 헬스케어 디지털 뷰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전자담배 디바이스주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시죠. 2022 드론쇼 코리아 D-1일 UAM 관련주 관심 받을까? 드론 코리아 2022가 내일부터 부산 멕시코에서 열려서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드론 산업의 성장성, 또 앞으로 드론의 적용 분야의 확대, 또 관련 직업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2025년에 국내 UAM 도심 항공교통을 상용화하는 그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았고요. 지금 이 시점 UAM 드론 관련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UAM 같은 경우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약자입니다. 결국에는 도심에서 이제 뭐 드론을 띄워서 사람들을 운송한다든지 아니면은 물류를 운송한다든지 이런 게 핵심이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게 박람회의 타이틀 자체가 드론쇼이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에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드론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거는 뭐 가벼운 물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촬영용 아니면은 뭐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게 유리용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최종적인 모델은 더 큰 드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운송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 그거를 UAM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발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드론보다는 UAM 쪽으로 포인트를 조금 더 맞추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그 UAM 관련주들이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UAM 산업 자체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이제 지속 가능한 매출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결국은 성장주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정책이 기반이 되었을 때만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투자가 많이 늘어나야지 성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조금 방점이 놓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있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형 이제 도심 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라는 것도 추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UAM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좀 최종적인 모델까지 상용화까지 한 3년 정도 남았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꿈을 먹고 이제부터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 충분히 이제 초입기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UAM 같은 경우에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현대차라든지 뭐 카카오 모빌리티,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롯데렌탈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주로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대차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체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사업을 발전을 시키겠다는 거고, 카카오 모빌리티나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기체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기체를 도입을 하더라도 모빌리티에 대한 기술이 있으므로 이거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약간 그 성장주라는 컨셉과 안 맞는 겁니다. 대기업이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대기업에 투자한다는 것,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고 무거운 종목에 투자한다는 것이 약간 안 맞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용화 시점까지 초창기에는 당연히 중소형주가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성장주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매출은 상용화 전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중소형주 위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막 현대차, 카카오,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롯데렌탈과 같은 그 대형주 위주로 조금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UAM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대기업들과 정부 차원에서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드론, UAM 성장 기대감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뭐 말씀해 주신 대형주, 대형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게 연관성이 있나? 라고 해서 오히려 좀 클릭하게 되는 기사가 뭐가 있냐면, 모빌리티에 꽂힌 SK텔레콤, UAM을 선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까지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UAM이라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점까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별해 본다면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일 것 같은데, 이슈 관련주로 어떤 종목을 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제 오늘은 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 현대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대차는 UAM 모빌리티 사업 관련해서 법인을 설립을 했었고요. 그와 관련된 기체 개발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기술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UAM이라는 것을 그 말 그대로 기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고요. 이 기체를 이제 한 2028년 정도 양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 경쟁사들이 한 2024년, 2026년 사이에 양산이 일어난다는 걸 보면 양산 시점 자체는 조금 늦은 편이지만은 오히려 이제 기체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 주행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포함을 함으로써 좀 차별화를 한다라는 계획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UAM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면 현대차가 가장 단연코 탑픽으로 꼽힐 것이고요.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대형주 위주로 봤을 때는 현대차 가장 관심 가지신 것이 좋고, 지금 이번 주에 제가 토마토 랜드를 통해서 UAM과 관련된 중소형주는 또 따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고 계시면 한 12시 한 반 정도에는 그 중소형주도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어서 드론 관련주, 중소형주 특집을 이어가겠다고 또 홍보를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는 현대차 꼽아주셨습니다. 공급망 차질이나 뭐 여러 가지 경기 변수들 때문에 지금 뭐 주목받고 있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하지만 이런 악재가 해소됐을 때, 그때 비로소 올라갈 때 잡기에는 오히려 좀 늦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선점하자는 관점 제시하고 있고요. UAM 관련한 모멘텀도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국면 이후에 7월부터 올라갔던 현대차 6개월 상승하고 그 이후에 지금 13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대원제약입니다. 네, 우선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환자들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택 치료 위주로 방역 체계가 지금 전환이 되는 국면에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오미크론이 사실상 뭐 감기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뭐 감기약, 대원제약에서는 콜대원이라든지 기침 가래 진해거담제 이제 코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은 호흡기와 관련된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 한 지난 2년 정도, 앞에 2년 정도는 호흡기와 관련된 약 처방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재미를 못 봤다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면 이제 올해부터는 호흡기 회복이 본격화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이제 양상을 띠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지금 당장 재택 치료만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호흡기에 대한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일반 의약품만 아니라 전문 의약품은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도 이와 관련된 호흡기 치료제들도 처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고 말 그대로 이제 엔데믹,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일반적인 감기, 뭐 독감 이렇게 비슷하게 비슷하게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 그 병원에서 전문의약품을 통해서 처방되는 부분도 굉장히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뭐 대원제약 같은 경우가 충분히 좋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작년에 이제 극동 H팜이라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인수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위드 코로나랑도 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극동 H팜에서 그 다이어트 제품인 가르시니아라는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확진자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수요도 위드 코로나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호흡기 관련된 매출, 그리고 신사업이죠. 말 그대로 새로운 회사를 인수해서 인수했던 신사업에 대한 효과까지 발생을 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네, 콜대원 퀴즈 뭐 이런 거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콜대원 등의 이런 어린이 초기 감기약뿐만 아니라 호흡기 제품, 초기 감기에 유용한 이런 제품들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주목되고 있는 대원제약의 가격 전략 알아보죠.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매수가는 지금 최근에 상승했던 조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23,000원, 손절가는 지지선 이탈하는 16,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제약 한 차례 코로나 확산의 수혜주, 재택치료 확대 수혜주로 부각받았는데요.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대응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